능력주의를 숭배했기 때문이야. 오바마 때 절정을 이뤘다. 능력은 우연이기 때문에 승자의 오만을 인정하고 패자의 굴욕을 돌아보지 않는 일종의 죄악세. 제비 뽑아서 하버드, 제비 뽑아서 예일대.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봤어. 박언니 박에스터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2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베스트셀러도 웬만해야 소개를 하는데 부담이 없는데 이 정도 베스트셀러면 약간 부담스럽지만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히 골라봤습니다. 자, 능력주의를 비판한 2권의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작 공정하다는 착각, 그리고 예일대 법대 교수죠. 이 데니얼 마코비치가 쓴 엘리트 세습. 사실 능력주의를 비판한다는 거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능력주의라는 거는 이 시대를 공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전제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능력주의, 능력을 사회적인 어떤 평가, 지위, 권력의 기준으로 삼는 철학이죠. 능력이 기준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봉건, 신분 사회가 기준이 불공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테면 신분, 집안, 부, 출신, 지역, 학력 이런 기준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기준이 좋아? 능력, 어떤 자리에 적합한 그 실력대로 사람을 뽑자. 이런 데서 능력이 나온 건데, 능력주의는 옳은데 적용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주의 그 자체,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이 돼도 또는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면 될수록 불공평해진다. 이 첫 번째 책, 이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치 철학자죠. 마이클 샌델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번째 책, 이 엘리트 세습은 보다 경제적인 관점, 특히 이제 최근의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 구조의 변화가 능력주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해부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2책 모두 금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일자리의 양극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간층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래서 중간계층이 몰락하는 그런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시대의 평등, 또 복지, 다른 차원의 분배 방식, 이를테면 기본소득 같은 그런 것들의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책,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2016년에 뉴욕에 있을 때 마이클 샌델 교수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었던 옷이에요. 제가 오늘 기념으로 입고 나와 봤습니다. 자, 이 공정하다는 착각의 원제 여기 써있죠? The Tyranny of Merit. 원래 이제 메리트라는 단어가 강점, 장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능력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능력의 폭정, 이 원제입니다. 샌델 교수가 이 책을 왜 썼을까?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2016년 트럼프의 당선에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왜 트럼프가 당선됐을까?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왜 민주당이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됐는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샌델이 말하죠. 민주당, 너네들이 능력주의를 숭배했기 때문이야. 그게 미국의 중간층 노동자들을 어떻게 소외시키고 좌절시키고 있는지 너네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특히 오바마 당신 집권 내내 능력주의를 옹호하면서 능력주의의 최대 수혜자인 엘리트들을 보호했잖아. 그러면서
그 이제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을 금융 위기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대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실제로 금융 규제 개혁을 하지 않았던 점을 꼬집습니다.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시장주의를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인 것이 능력주의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그게 오바마 때 절정을 이뤘다. 샌델 교수가 이 책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방대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2장의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능력주의의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 또 5장의 능력주의의 대안적인 그런 접근들을 정치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실패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논증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 철학자로서의 샌델 교수의 매력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앞서의 그 질문을 가지고 미국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춰서 이 샌델 교수의 메시지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샌델 교수의 능력주의 비판의 원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반론을 펴고 있어요. 첫 번째 반론은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이 된다면, 즉 직업과 보수가 노력과 재능에 비례를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아니다. 이제 두 가지의 큰 능력주의의 함정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능력주의는 이상 자체가 사회적 이동성이다. 계층 상승이라는 거예요. 계층 상승을 위한 기회를 평등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노력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는 것이지 평등 그 자체를 이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노력이나 실력이 딸려가지고 보상이 적으면 당연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불평등 자체를 그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능력은 능력에 따른 차등 보상을 주장을 하지 그 차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격차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능력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뒀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줄 때 1등은 1억 원, 2등은 9천만 원, 3등은 8천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등은 1억 원, 2등은 3천만 원, 3등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가면은 100만 원도 못 받는,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CEO는 연봉이 100억 원, 부장급은 1억 원, 계약직은 2천만 원. 이런 게 능력주의에서는 괜찮은 것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능력주의 자체에 대한 큰 비판. 이게 이제 샌델 교수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질문인데, 그래, 능력주의가 어느 정도 공정한 경쟁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그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니? 사실 능력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평등을 논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해왔던 얘기예요. 능력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왜? 능력은 우연이기 때문에. 샌델 교수가 들고 있는 예를 볼까요? 1,000억 원을 버는 프로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1,000억 원을 버는 것은 타당하다. 타당한가? 정당하지 않다. 왜? 우연이니까. 그는 우연히, 운으로 그런 재능을 타고났어요. 유전적으로. 그리고 또 우연히 그런 재능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런 재능에 대해서 1,000억 원씩이나 돈을 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프로농구 선수가 중세 봉건 시대에 태어났다면 프로농구 같은 거는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1,000억 원을 벌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농구 선수는 1,000억 원을 버는데 이 사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겸손해져야죠. 그런데 능력주의가 심화되면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겸손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오만해진다. 그리고 패자들은 굴욕적이게 된다. 그래서 이 능력주의가 승자와 패자를 바라보는 태도, 승자의 오만을 인정하고 패자의 굴욕을 돌아보지 않는 이 태도가 능력주의의 가장 큰 문제다. 특히나 이제 능력주의에서는 패자들이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그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못해서, 내 실력이 모자라서, 내 노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할 수도 없게 되는,
샌델이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심화된 원인으로 1980년대 이후에 시장주의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들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추진시켰던 미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중도 좌파 우파들이 세계화로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게 패자들에게도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낙수론이죠. 샌델 교수가 말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고학력자, 초고도 능력자들만 점점 더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고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고 중간층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만 벌어지게 됐다. 무엇보다도 그 일반 노동자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경제적 보상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점점 쓸모없는 일로 취급이 된다. 일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진다.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라는 그 자부심도 중요한데 그런 자부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명이 의학의 발전으로 점점 높아지는데도 중간 노동자 계급에서 약물, 알코올 중독, 자살 이런 것에 의한 절망 끝에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지역들에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욕당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는 얘기하지 않았냐. 민주당이 능력주의를 신봉하면서 만든 어떤 정치적 공백, 그 틈을 포퓰리즘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다. 백인 중간층 노동자들의 분노를 갑자기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이민주의자, 인종주의자, 다양성 혐오주의자가 된 거다.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 정말로 아니하다. 라고 비판을 하죠. 그 사람들은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믿고 자신들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자신들에게 보상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게 안 오는 거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쓸모없는 잉여, 보수 꼴통, 백인 쓰레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화가 폭발한 거다. 자, 그렇다면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의 폭정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뭘까요? 일의 존엄성을 되살리는 것을 정치적 아젠다로 삼자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시장에서의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것을. 그렇지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게 꼭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닐 수도 있다. 이를테면 카지노 대부, 엄청난 돈을 버는 금융 엘리트, 그 사람들이 교사나 환경미화원보다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무엇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만 우리는 토론을 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대해서 존엄성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실현할 하나의 방법으로 세제 개혁을 제안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하나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지금 내 비서보다 수억만 배 많은 돈을 버는데 내 비서가 왜 나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샌델은 급여소득세는 낮추고 일종의 죄악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 그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붙여야 된다는 제안을 합니다.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를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법을 제시를 합니다. 명문대 입학을 제비뽑기로 하자 그래요. 제비뽑기.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제비로 뽑아가지고 입학시키자. 제비 뽑아서 하버드, 제비 뽑아서 예일대, 프린스턴 이렇게 보내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엉뚱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민주주의의 오래된 기법이에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랜덤하게 뽑자. 왜냐면 엘리트, 귀족들이 다 정치를 하거나 정책을 하고 있으면 지들만 유리한 거를 할 수가 있다. 차라리 랜덤으로 뽑아서 하는 게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우리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심판자들을 이 랜덤으로 뽑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샌델 교수가 뭐 이러는 거죠. 지금의 능력주의보다 차라리 제비 뽑기가 더 공정할 것 같아 라고 도발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대단한 거였죠. 기회의 땅이다. 미국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평등하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구호가 떠올라요. 2008년 Yes we can. 예,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면 될까요? 아니야,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샌델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 상위 엘리트 계층의 특권화 그리고 그 이제 특권의 세습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능력주의보다는 세대 갈등과 결합해서 그런 거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나의 분석, 왜 한국의 청년층 20, 30대가 과거의 20, 30대보다 보수화하는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과거의 20, 30대보다 중도 진보 정당을 덜 지지하는가? 그런 분석에도 이 샌델 교수의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언니가 읽어봤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관점의 능력주의 비판, 엘리트 세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조금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조금 더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런 것과 관련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이제 세밀한 분석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